우리나라에 아직 호랑이가 살던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사흘 굶은 호랑이가 하나 있었다. 호랑이는 너무 오래 굶어서 이젠 작은 짐승들을 쫓아다닐 만한 기력이 없었다. 그렇게 해질녘에 굶은 날이 또 하루 느는구나 하며 산길 한 구석에 기운 없이 드러누워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소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산길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먹을 것 냄새를 맡자 호랑이는 눈이 번쩍 뜨여 순식간에 아낙네의 앞길을 막아섰다. 어이, 아줌마 지금 들고 가는 게 뭐야? 아주머니는 갑자기 호랑이를 마주쳐 너무 놀란 나머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떡은 홀로 두 오누이를 키우는 이 아주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부잣집에 배를 짜주고 얻어온 귀한 저녁거리였다. 호랑이는 떡 냄새를 맡고는 세상 좋은 호랑이인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주머니는 남은 떡이라도 살아서 가져가지 않으면 굶게 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호랑이에게 떡 하나를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다음 고개로 서둘러 걸어갔다. 하지만 며칠 만에 먹을 것을 입에 댄 호랑이는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지는 것이었다. 괜히 보내줬나? 떡 하나 가지고는 다른 걸 잡아먹을 힘이 나질 않는데 떡을 더 빼앗아 먹었어야 했나? 그래, 아주머니가 아무리 빨리 걸어봤자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떡을 더 빼앗아 먹을 생각을 하니 어디선가 기운이 마구 솟아나는 것 같았다. 호랑이는 잽싸게 고개를 뛰어넘어 다시 아주머니의 앞길을 막았다. 또 떡 하나를 빼앗아 먹고 그 다음 고개에서 또 하나를 빼앗고 그 다음 고개에서 하나 받고 하나를 더 빼앗고 결국 마지막 고개에서 떡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고작 떡 몇 개만으로는 사흘 굶은 호랑이의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이제 떡도 없으니 저 좀 그냥 보내주세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아줌마 자식들 먹으려고 남겨둔 거 다 알아. 호랑이는 아주머니가 이고 있는 바구니까지 빼앗았지만 더 이상 남은 떡은 없었다. 이 아줌마 진짜. 아줌마 옷 속에 숨겼지. 그치? 호랑이는 아주머니를 덮쳐 통째로 잡아먹어버렸다. 이제 호랑이에게 배고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을 더 먹고 싶다. 마침 아주머니의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호랑이는 아주머니의 옷을 걸치고 고개를 넘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로 향했다. 호랑이는 마을에 도착해 어슬렁대다가 문득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집 마당에 들어서니 역시 문에 비치는 그림자가 어린아이 둘뿐인 것이었다. 호랑이는 문 앞에 가서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 아니야, 엄마 맞아. 하도 오래 말없이 배만 짰더니 목이 잠겨서 그래. 어여, 문 열어. 그러면 여기 문구멍으로 손 좀 보이게 내밀어봐요. 오누이는 문 앞으로 가서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냈다. 하지만 호랑이의 앞발에 비해선 너무 작은 구멍이었다. 호랑이는 발톱도 숨기고 앞발을 최대한 오므린 채 문구멍에 앞발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이거 우리 엄마 손 아닌데? 손도 너무 크고 무슨 털이 이렇게 많아? 아유, 아니야 얘들아. 배 짜다가 실이랑 풀이랑 손에 막 엉켜 붙어서 그래. 아유, 엄마 춥다. 빨리 문 열어. 호랑이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오누이를 재촉했다. 오누이는 겁이 나서 일단 문을 열고 잽싸게 방구석으로 달려가
누가 들어왔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실실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아, 이제 얘네를 어떻게 삶아 먹지? 그런데 불쑥 오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오줌 마려워요. 여기서 해. 요강에다 하면 되잖아. 안 돼, 냄새 나요. 밖에 변소 가서 싸야 돼. 아유,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저번에 그랬다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아빠. 아직 먹을 수 있는 인간이 얘들 말고도 또 있었네. 호랑이는 그 생각을 하고는 또 신이 나서 앞에 있던 오누이를 잠시 잊고 아이들 아빠까지 잡아먹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오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 사이 오누이는 슬금슬금 움직여 뒷문을 열고 바깥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집 밖은 너무 깜깜해서 어디 먼 곳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다. 오누이는 일단 마당 우물 옆에 고목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온 가족을 잡아먹는 상상을 하다가 오누이가 어느 순간 방 안에서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집안을 뒤졌지만 오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호랑이는 다시 문 밖으로 나가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아이들을 찾았다. 그러다 우물가에 다다랐는데 물에 비친 고목나무 꼭대기에 오누이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이었다. 어? 야, 니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어떻게 하긴 기름 바르고 미끄러져서 올라왔지.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옆집을 덮쳐 참기름을 뺏어다가 나무에 발랐다. 하지만 호랑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칠수록 기름에 자꾸 발이 미끄러지는 것이었다. 오누이는 호랑이가 나무에서 미끄러져 계속 엉덩방아 찢는 모습을 보며 깔깔대며 비웃었다. 그러다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말았다. 으이그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잖아.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며 다시 옆집을 덮쳐 도끼 2자루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도끼를 2앞발로 들고 나무를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미 아주머니를 먹은 무거운 호랑이가 나무에 도끼를 박을 때마다 오누이가 앉은 고목나무 꼭대기도 이리저리 휘청거렸다. 오누이는 거의 울지경이 되어서 하늘에 대고 빌기 시작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호련히 튼튼한 동아줄 하나가 오누이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그대로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지만 간발의 차로 아이들을 놓치고 말았다. 굶주리고 서러운 자기를 몰라주는 세상이 야속한 나머지 호랑이는 도끼를 던져버리고 나무 위에서 울부짖었다. 아니, 아유, 하느님, 저도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랑이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빈 마당을 빙빙 돌며 하늘에 소리를 지르고 빈 오누이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호련히 동아줄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동아줄을 보자마자 다시 허둥지둥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동아줄을 잡았다. 호랑이는 오누이가 영영 도망갈까 마음이 급해 동아줄을 붙잡고 구름 사이로 기어 올라갔다. 별들과 가까워지면서 호랑이는 오누이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호랑이가 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이 동아줄은 윗부분이 썩어 있었다. 하느님이 호랑이에게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었다. 결국 동아줄은 툭 끊어져 버렸고
호랑이는 구름 사이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호랑이는 그대로 수수밭으로 떨어져 수수대에 찔려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 뒤로 수수는 모두 붉은색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느님을 만났는데 하느님은 오누이에게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오빠는 해가 되기로 하고 동생은 달이 되기로 하려는데 불쑥 동생이 말했다. 오빠, 나는 밤이 어두워서 싫어. 오빠가 달하면 안 될까? 그래서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어서 밤낮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한다.